세계 최고의 경영진들이 쓰는 생산성과 효율을 무려 500% 향상시키는 방법,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드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끝 여러분도 그 능력을 찾게 되실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단 하나의 일에만 온 정신이 집중되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몰입, 플로우 상태라고도 불리는 이 순간은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효율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맥킨지에서 발표한 10년간 이어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영진들이 플로우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생산성은 500%나 향상되었고, 남들이 한 주 40시간에 끝내는 일들을 플로우 상태에선 단 2시간 상태면 마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 외에도 무언가를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가능한 가장 빠른 암기, 학습 효과를 가져오고 인생의 행복도 또한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플로우 상태와 두뇌 과학에 저명한 학자이자 멘토 스티븐 코틀러는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장 쉽고 간단하게 플로우 상태를 가지는 몇 가지 질문들과 간단한 연습법들을 공개했죠. 이번 영상에선 스티븐의 인사이트를 가져와 다양한 연구 결과와 함께 과학적으로 입증된 몰입, 플로우의 비밀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스티븐 코틀러는 말합니다. 간단한 6가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 겁니다. 단 하나의 일에 완전히 집중한 경험, 마음과 행동이 합쳐진 듯 몰입의 일체감, 자기 자신이 사라진 듯한 자아소멸, 시간이 찰나처럼 빠르게 지나갔다가 멈춘 경험, 모든 순간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진 경험, 평소 느끼기 어려웠던 내 안의 최고의 버전을 체험한 경험. 만약 이 질문들 중 절반 이상의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플로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로우는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죠.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 들어가면 언제나 그랬듯 똑같은 감정, 기분, 효율, 그리고 성취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리서치팀은 12개에서 15개의 플로우 상태에 들어갈 때 나오는 신체 작은 신호들을 찾았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집중을 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되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혹시 화났어? 실제로 플로우 혹은 집중 상태에 들어가면 웃을 때 쓰는 안면 근육은 활성화되지만 슬픈 표정에 쓰이는 근육들은 일시적 마비 혹은 급격한 비활성화를 거치면서 얼굴에 남는 표정은 어두운 무표정 상태가 됩니다. 마치 두뇌가 로봇 모드로 변해서 온전한 몰입에 빠지죠. 즉, 누군가가 무표정으로 일하고 있다면 그 의미는 바로 두뇌를 쓰고 있다는 뜻이 성립되죠. 그럼 노력 없이도 노력하는 것, 최소한으로 최대한을 만드는 플로우 상태는 어떻게 해야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뇌를 각성시키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플로우를 유도하는 핵심 요소이죠. 우리가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면 두뇌에선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들을 분비하기 시작하고 일과 공부의 효율 그리고 행복도를 급격하게 상승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도파민을 방출하게 하는 요소들인 거죠. 물론 그 방법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중 이해하기 가장 쉽고 강력한 3가지 비밀들을 말하기 앞서 단 한 가지 공통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현재라는 바로 그 순간에 온 집중력과 주의력을 모아 단 한 가지의 일만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몰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비밀은 Low Cognitive Load, 잡생각 비우기. 우리의 두뇌에는 항상 이런저런 생각들이 담겨 있고 집중을 하려다 보면 항상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잡생각을 비우고 한 가지에 꾸준한 집중력을 더해갈 때 15분에서 20분이 지나고서 도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플로우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에 최대한의 에너지가 집중한 한 가지 일에만 쓰일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다른 에너지들을 모두 차단하며 집중력을 한 곳에 몰아가야 합니다. 만약 할 일들이나 잡생각이 떠오른다면 옆에 노트를 두고 그곳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몰입이 끝난 후 그 일들을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실제로 잡생각들은 어디엔가 적어놓을 때 우리의 뇌리에서 쉽게 잊혀집니다. 두 번째는 novelty, 새로움.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할 때 두뇌에서는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쉽게 말해 아주 작은 새로움이라도 충분해요.
작업 혹은 공부를 하는 장소를 바꿔봐도 되고, 심지어 새로운 필기구 혹은 도구, 아니면 새로운 음악이나 향 혹은 주변 시각 요소들을 추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부분을 찾아 몰입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변화를 줘보세요. 세 번째는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감수하는 것. 우리가 신체적, 감정적 혹은 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때 두뇌에선 투쟁 도피의 반응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도파민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솟아나게 되죠. 즉, 도전적인 일을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위험 앞에선 너무 작아지던데, 도전적인 일을 해본 기억이 없어. 그리고 아마 이런 기분이 드시는 이유는 자신의 역량보다 너무 크거나 높은 일을 볼 때 우리의 스트레스는 투쟁 도피가 아니라 그 일에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납니다. 그렇기에 도전적인 일을 하되 자신의 역량보다 4%에서 5% 높은 일을 하는 거죠. 저건 절대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난이도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약간만 높은 난이도의 일을 시작하는 거죠. 이때 우리의 집중도는 극대화되기 시작하고 플로우 상태에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즉, 지루함과 긴장감 그 사이에 머물러야 해요. 지루함을 느낀다는 의미는 하는 일에 있어서 흥미가 없거나 아주 낮기에 집중이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긴장감을 느낀다는 의미는 너무 많은 자극들이 들어오기에 그 일에 집중을 할 여력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중간이 플로우에 들어가기 쉬운 플로우 채널이라고 불리는 비밀입니다. 이 부분을 역이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불편한 일들의 편안함을 느끼도록 노력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불편한 일들을 도전하면서 그 일을 해나갈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조금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인 사람들로서 자신의 역량보다 4%에서 5% 높은 일을 할 때 플로우 채널을 만나는 사람. 두 번째는 도전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으로서 도전적인 과제를 할 때 희열을 느끼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량보다 10%에서 30% 정도 높은 과제를 할 때 플로우 채널에 들어가는 성향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역량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 후 퍼포먼스의 결과를 봤을 때 11%에서 25% 정도 높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높은 목표의 설정,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공부 혹은 일의 성과 모두 아닙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자극의 시작점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외부적 요소가 되어야 하며, 더 열심히 일하면 얻어질 수 있는 돈, 섹스, 그리고 명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벨상을 수상한 다니엘 커너먼은 바로 동기부여의 원천으로 돈을 쫓아보는 것을 언급했죠. 쉽게 말해 자신의 현재 수입보다 5% 많은 돈을 목표로 하거나 지출보다 수입을 조금씩 늘리며 어느 정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만큼 벌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두려움과 긴장감은 우리를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니까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없는 상태를 만들죠. 마찬가지로 돈이 부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시종일관 긴장감을 가지고 살게 되기에, 동기부여와 목표를 조금 더 많은 돈에 연관되어 정한다면 우리는 경제적 두려움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돈에 대한 외부적인 요소를 넘어 내부적인 요소가 더 중요해지면서 내부 동기에 대해 온전한 집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감과 삶의 만족이 채워지겠죠. 그리고 몰입의 시간은 생체 리듬에 맞춰보세요. 개인에 따라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지만 수면과 체내의 모든 작용들은 90분에서 120분 사이의 생체 시계를 따라갑니다. 수면 시 뇌파를 분석해봐도 대부분 90분 주기로 뇌파가 바뀌거든요. 그러니 하루 중 집중을 90분을 비워두고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아침인지 저녁인지를 판단 후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플로우 시간을 이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때는 정해둔 단 한 가지 일을 하면서 휴대폰을 꺼두거나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의 알람은 끄고 주변 사람과 미리 대화를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도중에 방해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팁을 선물하자면 완벽한 플로우를 위해 에너지에 관련된 3가지, 그리고 멘탈에 관련된 3가지를 기억하세요. 먼저 에너지와 관련된 3가지는 충분한 수면, 수분과 영양 섭취, 그리고 인간관계입니다. 최고의 역량을 내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위해 이 3가지에 많은 신경을 쓰세요.
멘탈에 관련된 3가지로서는 의심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하루에 감사한 3가지를 써보는 연습,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의 호흡법 혹은 명상, 그리고 규칙적으로 20분에서 40분간의 운동. 만약 여러분이 이 6가지를 꾸준히 지킨다면 원하는 플로우 세션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속 나눈 인사이트들이 리서치랩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삶에서 느끼는 행복은 얼만큼의 시간을 몰입하며 보내는지에 비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영상 속 몰입에 대한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와 여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유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